날씨도 좋습니다. 연속커브에 주의하세요.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헬로우 미스터 몽키 아나베스크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기 방송과 함께 최근까지 최전방 심리전으로 일명 미라 선전물 전단지를 연계 시로 날려보겠습니다.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2315님, 우리의 소문이 하늘 높이 나는 것처럼 월월월.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왼쪽 커브에 자기가 주의하세요. 바꿨지. 아라베스크 저거 봐라 저거.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처음 별이 뜰 때 오솔길에서 우리 만났죠.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디 난다는 얘기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야상당이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에 합의해 새로운 일정으로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대선 전 경복모 회원과 그 가족 19명과 믿을 명의 계좌 136개를 조사해 일부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데루킹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원정입니다. 양기허이 이건 꼭 들어야 해. 생생 전방에 과속 한방정보실입니다. 방지턱이 머리는 전방에 차갑게 과속 발은 방지턱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라는 이야기 일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때에 따라 장기,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건강법 살펴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한방내과의 박성욱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부한족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뭐 얘기 참 많이 듣는데 네, 일단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연계에서 예. 기본적으로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인체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건강한 인체라면 위로 올라가는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네. 아랫배와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기운을 위로 올려서 위쪽을 서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네. 순환이 일어나는데 머리를 차갑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두한조개를 생각했을 거는 이런 순환을 잘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리를 차갑게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승강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뭐 올라가고 차들이 자전거보다 빨리 못 가이고 아이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건강에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뭐 이 얘기 자체가 이제 어떤 경기가 순환이 잘 많아요.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반대로 실천을 한다면 네. 머리는 따뜻하게, 발은 차갑게 생활을 하면은 몸에 이상이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몸의 인체가 따뜻한 정도가 골고루 공표돼야 되는데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위쪽은 점점 뜨거워지고 아래쪽은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한자말로 상열, 하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위쪽은 점점 뜨거워지고 아래쪽은 차가워지는 현상이 생겨서 근데 되게 몸이 안 좋을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차가운 증상이 보이는데 위쪽이 점점 뜨거워지면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눈이 뻑뻑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뭐 뒷머리 당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열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또 아래쪽이 차가워지면 뭐 배가 차갑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소화장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아래쪽으로 차가워져서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자, 수면 양말 있잖아요. 네. 잘 때 양말을 신고 자는 게 숙면을 취하는구나. 건강에 도움을 줄까요? 수면 양말이 숙면 취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열 하안으로 발이 차고 기운이 잘 못 내려가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되게 낮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가 기운이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랬던 것들이 저녁이 되면 에너지의 순환이 아래로 내려가서 서서히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런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그 어떤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이 이제 수면 양말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이 잘 오게 되고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수면 양말이 아니라도 발 마사지를 하면 잠이 잘 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좀 발 차가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양말 신어서 따뜻하게 하고 자면은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그런데 이제 구간입니다. 겨울에 보면 고혈압 환자나 연로한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제 모자를 쓰는 게 좋다 네,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뇌출혈의 위험을 7-80%가 전방에 줄일 수 과속 있다고 방지턱이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머리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머리를 서늘하게, 그냥 가슴, 머리 위쪽을 서늘하게 해줘야 가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겨울에 날씨가 변동 심한 추운 날씨 새벽에는 차가운 바람을 갑자기 맞게 되면 머리 쪽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혈관이 약해진 분들은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해서는 새벽 나갈 때 꼭 모자나 목도를 해줘서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차갑게 하라는 게 머리를 아주 막 얼음장처럼 차갑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머리를 서늘하게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반대로 보면 머리 쪽이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고 아랫배가 따뜻한 상태가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냉 복온 이게 뭐 한문으로 말하자면은 따뜻하게 하라는 두냉, 말씀이니까 이게 생각이 복온. 여성들 그러니까 같은 머리는 경우는 차게, 사실 배 따뜻하게 배는 해라. 따뜻하게 이런 뭐 얘기구만. 같은 것을 잘 두냉 치고 잡고도 복온 이렇게 이게 이제 두냉, 복온. 자궁을 좀 따뜻하게 해줘 그런 얘기죠. 그 남녀 그렇습니다. 남녀 모두 다 배가 따뜻해야 되지만 예.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두 됩니다. 줄기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자궁을 눈물 포라고 불러요. 속이 약간 주머니 같다고 해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 포가 차가우면 자질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아랫배 자궁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실 자궁이라는 장기는 끊임없이 혈액이 흘러들어서 임신을 준비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생리장을 빠져나가는 혈액순환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대차 메시지가 산소 도착하였습니다. 이사태 경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어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리가 원활하게 담배 딱 임신도 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특별히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많은 그렇습니다. 말이고요. 출산 이후에도 참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바람 들면 안 된다. 네. 정말 따뜻하게 해줘. 주정차 네. 단속 또 지역입니다. 삼복도에도 내복이 양말까지 같이 신고 따뜻하다면 또 뜨겁게 유지했는데 네네. 이것은 어떤 원리인가요? 우리가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회른 출산을 거치게 되면 여성들의 몸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기 몸도 변형되고 또 출산 과정에서 막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삼포로 이렇게 가는 이제 길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 있겠지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는 인체가 극도로 급이 쇠약되는 것은 물론이고 급이 이 외부의 자극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길 이럴 때 걷다 외부의 차가운 기운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자 이런 것이 첫 번째 보면 일이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밝게 하지 말고 찬바람 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산후조리 기본이 따뜻하게 한다 그런데 아주 더울 때도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거는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게 가옥 구조가 외풍이 심한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이 춥지 않게 어느 정도 따뜻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땀이 약간 날듯말듯한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순환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를 지키면 또 원칙을 안 지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너무 땀을 많이 내고 너무 탈진해가지고 탈수가 될 정도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남들이 과하면 안 주정차 되는 단속 거죠. 지역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우리가 원칙 혹은 우리 어떤 전통 같은 것도 그 이유를 잘 알아서 원리를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당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찬바람을 갖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땀이 약간 날듯한 정도를 유지시켜주면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체질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몸에 원래부터 요즘 열이 많거나 뭐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면 나이 많고 뭐 산후조리로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보다 뭐 바로 뭐 맞습니다. 샤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잖아요.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고요. 우선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격이 크고 아이들의 머리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출산 시에 몸이 골반이나 체형이 비틀어지는 무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동양인들에 비해서는 산후조리 필요성이 훨씬 적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산후조리 할 때 특별히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흘리면 힘든데 땀을 많이 흘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태음이니까 그러면 땀을 흘리면 몸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런 분들은 또 충분히 땀을 흘려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정차 각자에 단속 맞게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힘이 탈진될 정도인데 불구하고 무조건 덥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거지 막 탈수가 생길 정도로 덥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차가운 바람이 쏘이는 것 이런 것들이 피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외풍 들듯이 지금은 외풍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좀 산후조리하기가 더 수월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 요